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할 미군의 미래 장거리 강습 헬기 플라라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35억 달러, 4조 6천억 원 규모의 최신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과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하며 우러전쟁에서 확인된 현대전장에서 헬기를 이용한 강습 작전과 관련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때 반대 의견, 즉 현대전장에서도 여전히 강습 헬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와 관련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시 시청자 의견 몇 개만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초기 제블린과 맨패드의 전차와 헬기 전력 손실이 커서 무용론이 팽배했지만 긴 참호가 구축된 공세전에서 전차와 헬기는 여전히 유용했습니다. 변화된 전쟁 환경에서 이에 맞게 사용법을 가다듬으면 여전히 전차와 헬기는 유용했습니다. 미군의 근접 항공 지원과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아파치의 단종이 결정되면서 라이선스 생산 라인의 적극적인 상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산악 지형에서 북한의 화승총의 존재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무장은 아파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공격 헬기 파라 취소는 헬기 무용론 때문이 아니라 기동 헬기가 벨로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공격 헬기가 해당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 제일 주요 요인입니다. 대안이 벨러, 즉 V280 무장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 육군 V280 벨러 차세대 장거리 강습 헬기 관련된 더 워존의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 육군은 지난 2월 이미 20억 달러, 한화 2조 7천억 원을 들인 미래 공격 정찰 헬기 파라 사업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할 미래 장거리 강습 헬기 플라라는 그대로 프로그램의 진행을 강행했는데요. 당시 미 육군은 장거리에서 대량의 지상군 투입과 신속한 물자 보급을 전장에 원활하게 수송할 장거리 공중 강습 헬기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즉 변화된 전장에서도 대규모 장거리 공중 강습을 의미하는 L2A2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미 육군은 구체적으로 L2A2의 정의를 500마일 대략 800km 이상을 이동 후 적 후방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야간 시간대에 한 여단 전투팀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서 현대전장에서도 여전히 강습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련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 중인 미군의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미 육군 V280 벨라로 공중 강습의 혁신 준비 중. 미 육군은 V280 벨라 차세대 장거리 강습 헬기를 2030년대 최초 운용 계획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첨단 틸트 로터 기체의 도입에 맞춘 전술은 이미 구상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플라라가 공중 강습 작전의 속도, 사거리, 생존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미 육군협회 연례 심포지엄에서 101 공수사단의 브렛 실비아 소장은 플라라가 해당 사단뿐 아니라 다른 육군 부대의 전쟁 수행 방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설명했다. 플라라의 도입이 다가오면서 육군은 새로운 작전 개념을 구성 중에 있다. 이는 대규모 장거리 공중 강습을 의미하는 L2A2로 간단히 말해 새로운 틸트 로터 기체의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V280 벨라의 일반적이지 않은 비행거리와 속도 이점이 보잉사의 경쟁 기종이었던 디파이언트보다 플라라로 선정된 중요한 이유였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플라라의 설계 및 제조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육군은 보유한 다른 항공기를 활용하여 L2A2 개념을 연습하고 있다. 실비아 소장에 따르면 L2A2는 500마일, 대략 800km 이상을 이동 후 적 후방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번의 야간 시간대에 한 여단 전투팀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실비아 소장은 지금 당장은 101 공수사단이 보유한 플랫폼으로는 단일 야간 시간대에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2개월 동안 스크리밍 이글스는 여단 전투팀을 장거리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스터디하기 위해 4번의 훈련을 진행했다. 팀들은 전적으로 야간에만 이동하며 장거리 공중강습의 요구사항을 실험했다. 최근에 있던 훈련으로 사단의 이 여단 전투팀이 루이지애나주의 포트 존슨에 있는 합동준비훈련센터로 이동했다. 101 공수사단의 본부는 켄터키주의 포트 캠벨에 위치해 있으며 두 지점 간의 거리는 약 575마일, 925km이다. 이 공중강습 시뮬레이션은 포트 캠벨에서 시작되었다. 이동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헬리콥터 강습부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2개의 임무 지원기지와 6개의 무장 및 급유 지점을 마련해야 했다. 보다 중요했던 것은 여단 전투팀 전체를 어둠 속에서 이동시키는 데는 총 3일의 야간 시간이 필요했다. 모든 임무 지원 기지와 무장 및 급유 지점의 운영, 경계 및 지원부대 배치를 위해 거의 1000여 명의 병력이 필요했다. 훈련의 다음 단계에서는 미래 공중 강습 전투 항공 여단이 포함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었다. 이 편성은 육군이 대규모 장거리 공중 강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실비아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의 공중강습 전투항공여단 CAB는 현재보다 4배 많은 대형 수송항공기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 부대에서 사용 중인 모든 블랙호크는 플라라로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변경들을 통해 전투항공여단은 더욱 강력한 공중강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실비아 소장은 시뮬레이션에서 여단 전투팀의 이동을 단일 야간 시간에 실행할 수 있었고 목표 시간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요구되는 지원 자원 및 보안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점, 임무 지원 기지를 하나, 그리고 전방 무장 및 급유 지점을 3곳만 운영해도 충분했다는 점, 이를 통해 속도가 빨라지고 작전 중 신호 노출이 줄어들어 생존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육군은 L2A2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중강습 전투항공여단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실비아 소장은 우리는 기체 도입 시 바로 작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전술, 전투기법, 절차를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교리를 만들고 해당 조직 구조를 갖추고 유지 방안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함으로써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비아 소장은 육군이 향후 임무 지원 기지와 전방 무장 및 급유 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인도태평양의 전투 지역에서와 같이 유사한 수준의 적과의 대규모 충돌에서 생존성 및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01 공수사단은 현재 지원기지와 무장 및 급유 지점에 준비된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변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실비아 소장은 앞으로 육군의 무장 및 급유 지점은 더 분산되고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수행된 한 훈련을 언급하면서 무장 및 급유 지점을 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공항을 점령하고 모든 항공기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공기를 공항이 아닌 즉 분산된 방식으로 배치하고 위장하여 전방 무장 및 급유 지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적을 속이고 아군의 이동과 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미군의 자산 위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과 태평양에서의 고강도 전투와 같은 미래의 충돌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비아 소장은 초기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밝혔다. 훈련 후에 대항군 지휘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당신의 무장 및 급유 지점을 타격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나 찾았느냐 라고 묻자 그는 2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총 9개가 있었던 것을 알았느냐 라고 하자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찾지는 못했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술과 기법을 통해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은 분명 훌륭하지만 당장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의 전술과 작전 기법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미 육군은 2026년에 첫 번째 플라라를 비행시키고 2028년에 초기 생산을 시작하여 2030년에 최초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이 대규모 장거리 공중 강습을 플라라에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UH-60 블랙호크가 바로 퇴역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미 육군 협회에서 미 육군 항공센터 클레어 길 사령관은 향후 군의 항공전력 구성은 당시의 작전 상황과 요구사항들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 소장은 기자들에게 블랙호크가 있는 모든 곳에 플라라를 배치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물론이다. 하지만 그게 예산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호크는 이제 40년 가까이 되었으며 내 생각에 블랙호크는 B-52나 C-130처럼 오랫동안 운영될 것. 우리가 뉴스를 읽는 한 블랙호크는 계속 우리 부대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일 소장은 이어 플라라가 도입되면 이를 학습하고 확대 적용하며 2030년대까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첫 시험부대가 투입되면 많은 것을 배울 것, 훈련 방법을 구상하고 이 방법의 전파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플라라가 모든 이가 말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는다면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초기에는 플라라가 블랙호크와 혼합 운용될 가능성이 크며 블랙호크가 바로 퇴역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이라 말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여기까지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군은 플라라의 도입 후에도 향후 몇십 년은 더 블랙호크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내용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연내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사업의 입찰 공급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내년 늦어도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규모는 약 9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1990년부터 운영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 블랙호크의 운용기간 및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내 연구를 통해 항전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해양 환경에서 기동성을 높인 기체 구조 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로는 대한항공, LIG 넥스원이 한 팀으로 협업할 예정이며 카이, 한화시스템,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즈가 팀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소식이 많이 전해진 것 같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블랙호크 성능 개량을 하려 한다 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